JMS 등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범죄 행각을 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북한 사역 동역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다가올 10년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새로운 책들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충남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청구 서명을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범죄 행각이 담긴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자마자 한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한 공분 여론이 뜨거운데요. 시청자들의 반응과 제작진의 기획 의도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장세인 기자입니다. 목사는 엄청 기도하시고 성경을 2000번 읽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지난 3일 넷플릭스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8부작으로 구성된 나는 신이다는 JMS 정명석 교주를 포함해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사이비 종교 교주 4명의 범죄 사실을 적나라하게 전합니다.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MBC PD는 성적 학대, 아동 학대,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가 얼마나 크고 광범위한지 알리고자 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사이비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삶의 기쁨들을 죄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가장 우선 첫 번째로 염두에 뒀던 시청자층이에요. 이런 일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한번 듣고 판단해봐라. 이 사람이 진짜로 메시아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JMS 측은 2년의 제작 기간 동안 제작진과 피해자들의 협박을 가해왔고 조성현 PD는 혹시 모를 습격에 대비해 늘 3단봉과 전기 충격기를 소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공개에 앞서 JMS는 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방송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점으로 보아 내용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큐가 공개된 지난 3일 이후 정명석 교주의 범행이 재조명되면서 여론 또한 들끓고 있습니다. JMS를 떠난 사람들의 모임인 온라인 카페 가나안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고 용기를 내 글을 남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거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는 등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단의 폐해는 가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보면은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거기에 빠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극적인 내용들은 되게 많이 담겨 있어서 이단의 실체나 만행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알기 쉬웠어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나 이런 제시들이 조금 없었던 것도 좀 많이 아쉬웠고. 조성현 PD는 나는 신이다에서 범죄를 적나라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실제의 10분의 1 정도로 편집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이다 보니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다 가리면 어떻게 남을까요? 조금의 틈만 보이면 그들은 방어 논리를 만들고 또다시 그 안에 있는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보는 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꼭 알아야만 하는 진실. 한편 현재 검찰과 경찰은 정명석 교주의 추가 성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 협력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대검찰청에서 정 교주의 공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신이다의 공개가 정명석 교주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코로나를 겪은 지난 2년 동안 남북 간 인적 교류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이 점점 더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언젠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북한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10년째 북한 어린이 사역을 진행해온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를 개최했습니다.
통일 사역을 위해 협력을 맺은 160여 개 파트너 교회를 초청하는 행사로 컴패션은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여 교회가 함께한 이날 행사는 From Korea to Korea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먼저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에 복음을 심자는 의미로 컴패션은 북한 아이들의 복음화를 통해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강연을 한 이화여대 박원군 교수는 최근 북한의 상황을 설명하며 어린이를 통한 사역의 의의를 전했습니다. 박 교수는 가족 중심의 북한 사회에 아이들이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이 북한 인민들,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훨씬 많이 밝혀졌고,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간다면 가족 전체가 그렇게 복음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컴패션은 교회를 모으고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재를 개발했던 북한 사역 1.0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진행할 북한 사역 2.0의 계획을 협력교회에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통일 시나리오별 사역 전략을 수립하고 북한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새로운 사역 비전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는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는 이때 이번 사역을 통해 더욱 준비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도 예측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놨을 때, 무너지게 했을 때 교회는 그것을 향해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실제의 마음을 키워가는. 컴패션은 북한 사역 2.0의 핵심 사역 중 하나인 2023 북한 사역 주간을 공개했습니다. 6월 중 진행되는 사역 주간에 컴패션은 북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콘텐츠를 국내 교회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역에 협력교회와 국내 교회가 함께 통일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신앙적 성숙을 추구하는 건 모든 크리스천들의 기본적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영적 성장을 돕는 신간들이 나왔는데요. 책에서는 세 가지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나온 책 감사의 기적은 기독교인이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은 감사로부터 시작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감사하는 태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접하게 된다고 전합니다. 저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를 신앙생활 핵심 키워드로 둡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자신도 실천하는 감사하는 태도를 권면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절대 감사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간 그리스도인으로 100년들은 기도를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달은 진리로 사랑을 실천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100년 넘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저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 과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책은 계속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신앙 성숙을 이뤘다는 경험을 전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배움도 필요합니다. 신간 목사가 목사에게는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에게 진심을 담아 쓴 편지들을 모았습니다. 진심을 담은 편지들은 독자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제시합니다.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전하는 편지에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에 관한 깨달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15명의 목회자들입니다. 각자의 성숙한 신앙관을 진심 어린 편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감사하고 기도하며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신간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공단 측은 6일 서울고법 행정 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이 심리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동성 커플인 소성욱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소 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둘의 관계를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2심 판결에 기독교 단체와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충남 기독교총연합회가 충남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을 6일 충청남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충남기총은 이날 충남 바른인권위원회 등 단체들과 충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조례 폐지안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모두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기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남 인권기본조례는 소수자와 약자로 규정한 대상만 절대시하며 다수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위임 없이 만들어진 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가 지난달 복귀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예장 합동개혁총회는 교단 임원회 결의를 통해 한기총에서 탈퇴한 지 10여 년 만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이제 분열의 과거를 청산하고 한기총의 위상을 되찾겠다며 그 시작으로 한기총 분열 당시 나갔던 교단과 단체들의 복귀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교단 소속 교회들을 지원합니다. 지난 6일 최근 종료된 55개 지방의 총회에서 어려운 교회를 돕자는 결정이 나왔다고 기성은 전했습니다. 강원서 지방회는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회는 지방회비로 예배당을 마련해 줍니다. 또 인천동 지방회는 총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인천서 지방회는 대출을 해주는 지교회 성장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내 선교위원장 이주호 목사는 지방회 소속 교회 80여 곳 중 20여 곳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튀르키예 시리아 긴급구호 후원금을 구티비에 전달했습니다. 7일 구티비 사옥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교수협의회 김현숙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지진 피해를 입은 양국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튀르키예 재건을 위해 구티비를 통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모아주신 후원금이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생존 피해자가 이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제3자 병존족 채무 인수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은 피해자를 무시하는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 정의공동행동은 이날 촛불 집회를 열어 전범기업은 한 푼도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해 있는 징용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도 정부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례적 원화절하 탓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년 만에 대만에 뒤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21년보다 7.7% 줄은 32,661달러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22년 경우 대만 통계청이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은데 대만의 명목 국민 총소득이 4.6% 늘어 우리나라의 4%와 비슷하지만 대만 달러의 상승률이 6.8%로 원화 12.9%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는 이들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작년 7월에서 8월에 이 연령대 청년 1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은 55.3%만이 출산 뜻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산 의향에서는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기혼자를 포함해 남성은 70.5%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여성은 2명 중 1명꼴인 55.3%가 의향이 있다고 해 15.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문해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초등학생과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5월에서 6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에 약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습니다.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쓰자 교육부는 9년 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상반기 중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 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외신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6일 한국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한국은 일본 기업들에 대해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촉구에 따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이 큰 우선순위가 됐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표라고 해석했습니다. 스탠퍼드대 국제정책 데니얼 스나이더 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양보한 타협이라며 일본은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대 이원석 교수는 한일의 외교 전략을 볼 때 이것이 한국이 가진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며 이번 거래의 하나로 윤 대통령이 일본에 초대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지진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여진이 끊이지 않아 이미 만 회를 넘었는데 진도 5에서 6 규모의 지진도 40회가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0일과 27일 각각 규모 6.3과 5.6 지진으로 건물이 추가로 붕괴하고 사상자가 속출했으며 5일 튀르키예 남동부 샨리우르파에서도 철거 예정 중인 6층짜리 건물이 여진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에는 200만여 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지진 난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화재로 지붕이 무너졌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내년 말까지는 복구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6일 프랑스 당국이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자문위원장인 장루이 조르즐랭 에비역 육군대장은 대성당이 2024년 12월 관광객의 재개방 대기에 충분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다고 이날 전했습니다. 착공 시점 기준 860년의 역사의 노트르담 성당은 2019년 4월 15일 보수공사 도중 불이 나 93m 높이의 첨탑이 무너지고 목조 지붕이 대부분 소실됐으며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혼부부가 하와이 망망대에 자신들을 버리고 간 현지 스노클링 회사를 상대로 약 6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MBC 방송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캘리포니아 출신 엘리자베스 웹스터와 알렉산더 버클 부부는 2021년 9월 하와이 신혼여행에서 라나이 해안 스노클링 투어에 나섰다가 투어를 운영하는 세일 마우이사 승무원들의 실수로 바다 한가운데 버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스스로 헤엄쳐 겨우 해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우리가 입은 모든 손실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연일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맴돌겠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와 영서 북부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중국발 스모그가 또 한 번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먼지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21도,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3도, 광주 22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나는 신이다 영상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개하자마자 국내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이단 교주의 실체에 모두가 경악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피해자는 평소 정명석 교주가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냐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전 연인이 증언해 이단의 세뇌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이단의 포교에 항상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